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론을 수강하신 학우님들,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라이브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 라이브 강의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녹화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풀어봤던 문제들 잠깐 풀이해드릴게요. 영상 이걸로 좀 확인해주세요. 라이브 강의를 했던 건 줌으로 했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남성보다 여성에게 노인 우울증의 발생이 높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우울증은 남성보다 성차가 있었죠.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났었고, MMSE는 노인의 어떤 기능을 검사하기 위한 측정 도구인가? 인지 기능, 치매 간이 검사죠. 예, 간이 뭐 인지 검사 도구 아니면 간이 뭐 치매 검사 도구.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MMSE 척도 있고, 여러분이 아마 바튼 인덱스인가 그거 할 때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인학대 발생률은 신고율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습니까? 실제 발생률은 신고율보다 높을 거로 생각이 되죠. 발생하는 거 대비 신고가 오히려 적을 거라 생각이 들죠. 자, 사례관리는 1970년대 정상화 이념을 통한 탈시설화의 움직임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맞죠? 예, 배경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상화 이념이 우리가 이제 퍼진 뒤에 이제 그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어떤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인 그리고 평범한 그런 지역사회에서 삶을 이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시설을 벗어나는 탈시설화의 움직임을 통해서 제가 생활의 정착을 위해서 이제 사례 관리를 우리가 같이 통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끔 지역사회의 자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드렸죠. 그래서 사례 관리 시작됐죠. 자, 5번 평균 수명. 쪽으로 뭐 기대 수명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약간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평균 수명은 수명의 질보다는 양을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냥 몇 년 살았느냐 이런 거죠. 건강 수명은 수명의 질보다는 양을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거는 틀리죠? 건강 수명은 이제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둬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맞춘 개념이죠. 자, 7번. 우리나라 노인 중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30% 미만이다. 그렇지 않죠. 30% 미만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뭐 90%가 만성질환,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8번.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유병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8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9번 2011년 전체 의료비의 30% 이상이 노인 의료비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에는 20% 이하까지 감소하였다. 그랬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과 대비해서 노인 의료비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의 어떤 문제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기관인가? 학대 및 인권에 대한 부분이죠. 11번 다음 노인 중 사례 관리가 필요한 노인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요구를 가진 분들입니다. 적합한 대상자는 그 돌봄 체계가 없고 장기 요양 상태로 재가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노인분들이 바람직하죠. 12번 노인학대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국가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가가 있고 또 아직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틀리죠. 1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은 후기 노인의 사회적 입원 억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후기 노인이라고 하면 이제 고연령의 올드 노인분들이지고 후기 노인분들의 여러 욕구들 중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욕구가 있습니다.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아니라 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는 상황, 그것을 바로 사회적 입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입원에는 재원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노인 의료비의 증가에 직결되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은 그러한 억제 필요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14번 노인학대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원에 의해서만 가해지는 부당한 행동을 지칭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가족 외에도 돌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학대죠 하면은. 15번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 통한 건강상태 평가는 실제 건강상태보다 심리적 안정 여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예. 심리적, 주관적 건강상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아픈가라기보다는 그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안정적으로 내 건강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뭐 이만하면 건강해. 막 아프신 분들도 이만하면 내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아프지 않은 분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면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몸이 안 좋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심신의 건강이라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16번 노년기 우울증이 심한 경우 자살로 귀결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고 17번 노년기 우울증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와 진단받은 사람 수는 동일하다. 아닙니다. 진단받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18번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가족인 것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맞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죠. 19번 ADL과 IADL의 특정 내용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상생활 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다르죠? 예. 식사하기는 ADL,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IADL. 그죠? 네. 20번 사례 관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끔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가 그런 점에 있어서 배분이 아니라 본인이 내 욕구에 맞게끔 여기저기 찾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복 지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한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21번 노인학대는 노인의 욕구 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렇죠. 방임도 포함됩니다. 2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재원 충당된다. 이뿐만 아니라 실비 이용이 있습니다. 재갈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에 따라서 15%, 20% 자기 분담 비용이 있습니다. 자, 2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재갈 서비스로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다. 대표적인 재갈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용률이 높은 거는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 선생님이 제가 클라이언트가 있는 집에 가정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식사, 그 다음에 가사 지원, 그 다음에 말벗 등등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4번 노인 상담자의 태도로 다음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스스로 결정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노인 상담자의 태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결정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25번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복용약을 주지 않는 것은 방임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주지 않아요. 이거는 방임이죠. 26번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재갈 서비스는 방문간호이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냈던 것 같아요. 방문간호 이용률이 제일 낮고요.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장 높습니다. 27번 사례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은 입구, 사정, 계획, 실행, 모니터링, 경우에 따라서 재사정, 평가, 종료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맞죠?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과정, 입구 과정, 그리고 만나서 사례관리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정말 접수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본 어떤 사정을 해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면 재사정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종료하는 그런 순서, 사회복지 일반적인 실천 과정과 같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사례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녹화 영상을 라이브 강의했을 때 녹화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어본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내일 모레 시험인데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시험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